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력교정술 수술하고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시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원인은 각막에 있는 감각신경의 손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라식을 하던 라섹을 하던 스마일을 하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 분지가 레이저를 하면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져요. 각막의 감각이 둔해지면 기본적인 눈물의 생산량,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은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신경을 안 다치고 수술할 수는 없어요. 이제 불가피하게 다 다치기는 하는데, 이제 건조증이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을 했다든지, 혹은 직업적으로 이제 모니터 작업, 컴퓨터 많이 보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술 전에 눈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전보다는 약간 쉽게 눈이 피로하고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받은 각막의 감각신경이 우리가 리에네스토모시스 재문합이라고 하는데, 끊어졌던 신경선이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감각이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들 의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눈이 마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르면서 각막 표면에 상처가 만들어지고 염증 반응이 형성이 되면 눈은 더 불편하거든요. 그걸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 더 단계가 높은 심한 건조증이 발생을 합니다. 심한 건조증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인공누액을 열심히 넣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 눈 찜질을 하고 이런 요령들을 잘 적용을 해서 관리를 잘 하면 더 진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오해인데요.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생산되는 2차적인 눈물 흘림이지 그거하고 건조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건조증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눈물 분비량이 적절해야지 건조증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혹은 건조증 증상 중에 눈이 뻑뻑하다는 것도 있지만 눈물이 더 많이 난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특히 외부에 이제 외출을 했을 때 차가운 바람을 맞거나 눈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사용할 때 눈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리고 따가워서 눈물이 반응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눈물은 건강한 눈물이 아니에요. 아픈 눈물이죠. 그래서 그런 눈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건조증이 더 심한 사람들이라 더더욱 인공 눈물을 많이 넣어야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눈이 마른다, 뻑뻑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사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일 대표적인 건조증 증상이 이물감이라는 게 있어요. 꼭 눈 안에 눈썹이 빠진 것 같다,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다, 눈 안에 뭐 들어있지 않냐, 좀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건조해서 생기는 눈의 상처 때문에 느끼는 증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건조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또 하나, 시력이 괜찮다가 이렇게 오래 눈을 사용하고 있으면 갑자기 눈이 좀 흐려 보였다가 또 눈을 좀 쉬면 좀 나아지고 눈물량 넣으면 좀 잘 보이고, 이렇게 시력이 기복을 보이는 사람들도 건조증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거는 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문에 넣었는데, 페이커 선수가 이제 게임을 엄청 오래 하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에 이게 승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을 아마 잘 감지 못하고 계속 뜬 상태로 집중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이상 건조증이 안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 작업을 많이 할 때 비디오 디바이스 터미널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가 눈을 잘 감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눈을 시간이 날 때 깊게 감았다가 뜨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게임 도중에 그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방법, 어쨌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페이커 선수가 수술하게 된다면 원장님께 찾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수술도 잘 해드릴 수 있고 건조증도 관리를 더 열심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눈물이 부족해서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방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메이본 분비샘 장애 때문에 생기는 건조증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을 해야 됩니다. 메이본 분비샘에 관이 막혀서 건강한 지방층이 나오질 못해서 코팅제가 없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뚫어주려면 차가운 걸로 찜질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 따뜻한 걸로 찜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열 찜질, 지방층을 병원에 가서 막혀 있는 부분을
좀 뚫어준다든지 IPL이나 보셉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건조증의 정도를 줄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과에서 제모나 피부 미백을 위해서 사용하던 레이저의 일종인데 인텐시브 펄스 라이트라는 광선 요법인데 그걸 이제 안과에서 IPL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 막혀있던 지방 분비샘들이 관이 뚫려서 지방 분비가 좀 더 원활해지면 건조증의 증상을 조금 더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를 시력 교정술 후 얼마큼 지나고 해야 돼요? 그건 사실 딱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수술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이후에 치료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수술 이후의 경과를 보고 안전하게 시기를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예전에 건조증을 치료하는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라든지 혈관 수축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안약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아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나중에 이제 충혈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환자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시원한 느낌이 나는 안약이라고 해서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원한 느낌은 되게 이제 맨솔 성분이 들어있어서 조금 쏴한 느낌이 드는 건데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가능하다면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아는 처방된 안약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기본 인공눈물 넣기, 2. 상쾌해지는 인공눈물 넣기, 3. 그냥 살기. 일단 당연히 검증된 인공눈물을 쓰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떤 게 더 좋다고 하긴 힘든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냥 사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건조증은 굉장히 안과에서 가장 흔히 보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시력 교정 수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안과 수술 이후에 그 건조증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눈의 관리를 할 때 건조증의 관리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조증은 조금 관리가 고단하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냥 방치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적절한 처방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